자, 앞에 볼게요. 자, 분자 극성과 물질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거라고 해서 내용이 어렵다고 하기에는 단원 자체 그 난이도가 이렇게 높지는 않아요. 뭐 중학교 거랑 내가 봤을 때 뭐 큰 차이가 없는 느낌? 느낌적인 느낌? 앞에 몰수 계산하는 거 양적 관계 빼고는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쉬운 단원들이 나올 거예요. 자, 무극성 분자부터 보겠는데 무극성 분자라는 건 뭐냐면 자, 분자 내 전하가 고르게 분포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가 나온다? 제로가 나온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산소 원자가 또 다른 산소 원자와 이렇게 이중 결합을 했어요. 자, 전기음성도는 둘 다 똑같습니다.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둘이 똑같아. 그럼 이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 안 끌려가? 힘의 균형이 맞는다고. 전자쌍이 끌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질 않는 완벽한 이런 중성 상태가 되죠. 그죠? 어. 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제로인 분자,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죠. 자, 분자 내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서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가 아닌 분자를 극성 분자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밑에 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소 기체 분자가 있는데 여기 있는 전자쌍이 어때요? 어느 한쪽으로 안 끌려가지? 끌려가지 않는 자, 즉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되고 무극성 분자가 되죠. 자, 같은 종류의 원자 두 개가 공유 결합을 할 경우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음성도가 동일한 두 개의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쌍은 어디로도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무극성 분자로 분류가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극성 분자라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전자쌍이 있어. 근데 여기 한쪽으로 끌려가지. 어느 쪽으로? 전기 음성도가 큰 쪽의 원소로 끌려가게 되면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자, 이것을 바로 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야.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라는 거. 앞에 것들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원소가 공유 결합을 할 경우 자, 이건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H랑 C를 서로 다르죠. 극성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자쌍이 어디로 끌려가? 전기 음성도가 큰 C의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런 것을 극성 분자라고 하는데 자, 밑에 다원자 분자인 경우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분자 구조에 따라서 자, 이제 극성이 결정이 되기도 하는데 자, 우리 여기 자, 염화 베릴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자쌍이 이렇게 한 개씩 있어요. 전자쌍이. 근데 원자 종류가 다르지. 그럼 이거는 무슨 결합이야? 극성 공유 결합이야? 무극성 공유 결합이야? 서로 다른 전기음성도가 다른 두 원소가 공유 결합을 했으면 극성 공유 결합이에요. 알겠어? 근데 이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지 않는다. 왜? 양쪽 방향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거든. 그래서 전자쌍의 치우침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가 나와서 무극성 분자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됐나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원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자, 전자쌍은 당연히 어디로 끌려간다? 산소 쪽으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전기 음성도가 높은 쪽으로 끌려가게 되니까요. 자, 근데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어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 자, 이때는 쌍극자 모멘트가 얼마가 나와? 제로가 나오거든. 자,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가 나와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해를 띠지 않게 되면 무극성 분자라고. 자, 근데 이런 균형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삼염화 붕소라든가
메테인과 같은 경우에도 서로 다른 원소들끼리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똑같이 앞의 경우랑 동일하게 제로가 나와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앞에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같은 종류의 원소들끼리 결합하면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가 공유결합을 했을 때 극성 공유결합. 그런데 무극성 공유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면 무극성 분자고 극성 공유결합을 하면 극성 분자가 대체로 만들어지지만 극성 공유결합을 하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 구조 상태라고 했을 땐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가 돼서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 이거야. 알겠어? 이해되셨어요? 자, 완벽하게 대칭 구조야. 근데 여기 이제 뭐 만약에 수소 대신에 플로린이 들어가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대칭 구조 망가지는 거예요. H가 있어야 대칭이지. 플로린 들어가면은 대칭 구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극성 분자가 돼버려. 여기도 마찬가지. 자, Cl 대신에 마찬가지 플로린이 들어갔어요. 대칭이 안 맞잖아. 여기가 전금성도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요 경우는 분자 구조 자체는 평면 삼각형의 그 모양을 띠지만 플로린이 대칭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대칭 구조가 플로린에 의해서 망가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전하를 띠게 되면서 극성 분자가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옆에 내용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성 분자 한번 볼까요? 분자 구조가 어떤 식이어야 된다? 대칭 구조가 아니라 비대칭이었을 때 분자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가 아니다. 비대칭인 경우 극성 분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중심 원자에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야. 자, 여기 보면 전기 음성도는 산소가 더 크죠? 그래서 여기로 끌려가요, 전자쌍이. 여긴 질소가 더 크죠? 또 끌려갑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극성 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들끼리 공유결합했어요. 극성 공유결합했어요. 근데 이제 또 대칭 구조인지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죠? 왼쪽은 수소, 오른쪽은 질소.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건 극성 분자라고 할 수 있겠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 H가 들어갔으면 대칭 구조로 무극성 분자가 됐겠지만 완전 이거는 어때요? Cl 들어가서 비대칭이죠?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라고. 극성 분자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밑에 한번 볼까요? 자, 극성 분자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체에 영향을 받아요. 자, 대전체라는 건 뭐예요? 대전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뷰렛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때 물은 극성 분자거든요. 산소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수소가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플러스는 뭘 좋아해요? 마이너스를 좋아해요. 마이너스는 뭘 줘요? 플러스를 주었는데. 그래서 물 분자의 플러스 부분이 이 대전체를 향하게 되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휘어지면서 끌려가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양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다 댈 경우에는요.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산소가 오른쪽으로 향하면서 마찬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기장 속에서 분자 배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무슨 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는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부분이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이 일제히 플러스 쪽을 향해서 이렇게 배열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무극성 분자는 어때요?
전하를 떼요, 안 떼요? 부분적인 전하조차 띄지 못하는 입자들이라고. 그래서 전기장 속에 넣어주더라도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알겠어? 전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배열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분자 극성과 용해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극성 분자랑 무극성 분자. 자,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물이나 이런 것들.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그 물질에 잘 녹아요. 여기 보면은 극성 물질은 물과 에탄올. 에탄올 좋아하나요? 벌써부터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죠? 먹어본 사람들은 뭐 부모님이 주셔서 먹어볼 수 있지만, 그지? 여튼 얘네들은 이제 극성 분자에 해당이 돼서 극성 분자들이 이 극성 물질인 물과 에탄올에 잘 녹는다. 잘 섞여요. 자, 반대로 무극성 분자들은 헥세인, 벤젠과 같은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잘 섞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식용유는 뭐 물론 밀도 차이도 있기는 한데 이 식용유가 무극성이야. 밀도 차이도 있지만 극성이고 무극성이고 극성 차이로 인해서 층이 구분되고 잘 섞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또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비슷할 때는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에 비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왜? 이유가 뭐겠어? 극성 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상대적으로 끓는 점이 높은 편이다. 특히나 물의 경우에는 또 이게 이제 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기도 하죠. 자, 봐봐. 분자량 비슷하죠? 상대적 질량은 비슷한데 얘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상당히 낮아요. 왜? 무극성 분자라서. 끌어당기는 힘이, 분자들 간을 끌어당기는 힘이 그 전기력 말고 분산력이라는 힘이 또 있는데 그거 물론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기는 해요. 질량, 분자량은 똑같은데 분산력 자체, 그러니까 분자량이 크면은 이제 비례하는 요 힘이 있는데 여튼 뭐 비슷하니까 그건 제껴두고 얘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칭 구조죠. 쌍극자 모멘트가 제로예요.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분자 극성 활용한 예를 보면 자,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 이용해가지고 물 분자 진동시켜서 열 발생시키고 자, 물과 유상물감이 서로 섞이지 않는 거 이용해서 마블링 기법으로 그림을 또 그릴 수 있대. 신기하죠? 자, 드라이 클리닝도 여기에서 유기용매는 무극성에 잘 녹는데요. 그래서 무극성 오염물질을 굉장히 잘 녹일 수 있다. 드라이 클리닝. 자, 그리고 여기 또 실험 똑같아. 앞에서 설명했던 거 그대로 또 나와 있죠. 자, 뷰렛에서 물줄기가 나오고 있는데 고무풍선으로 휜다는 거는 자, 얘가 지금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물 분자들 끌어당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실험은 그냥 넘어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하고 뒤쪽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